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세계 최고의 고속열차라고 말하면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들의 기술력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두의 비웃음 속에 한국의 KTX가 그들의 경험과 기술력에 압박을 줬다고 합니다. 유럽과 일본 모두가 충격받았다는 한국의 철도 기술 경쟁력.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타슈켄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는 자동차와 버스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급한 걸음으로 인도를 걸어가더군요.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땅을 가로질러 달리는 매끄럽고 빠른 기차를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자밀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가장 큰 임무를 맡고 있어요.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이죠.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초고속 기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평범한 기차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4개 주요 도시를 고속철로 연결하려고 했거든요. 타슈켄트에서 부하라, 그 다음 히바, 마지막으로 누쿠스까지 1200km를 달리는 거였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몇 시간 만에 가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무서웠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시도를 했었거든요. 스페인에서 기차를 샀었죠. 스페인 회사는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름답고 비싼 기차를 팔았어요. 하지만 그 기차들이 고장났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자주 고장났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발이 묶였어요. 뭔가 잘못될 때마다 스페인 수리 전문가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까지 날아와서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부품이 필요하다고요? 스페인에서 미친 가격에 사와야 했죠. 기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회사 기밀이에요. 우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기차는 우리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만약 다시 고속철을 만든다면 달라질 거라고요. 단순히 기계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고 고치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알록달록한 폴더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각은 다른 나라의 제안서였어요. 프랑스는 유명한 떼제베 기차를 팔겠다고 했죠. 독일은 초고속 이체의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전설적인 신칸센을 내놓았어요. 중국은 가장 저렴한 옵션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더미 맨 아래에 한국의 얇은 폴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제 동료 노디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통부에서 일하는 뛰어난 젊은 엔지니어예요. 겨우 28살인데도 우리 정부의 모든 연장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요. 자밀라 위원장님. 그녀가 단호한 걸음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 폴더를 읽고 있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노디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초보자들을 상대로 모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이 우리에게 완벽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제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죠.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고속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프랑스 기술을 가져와서 더 좋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수십 년의 경험이 있어요. 왜 한국의 짧은 역사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어야 하죠? 노디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거든요. 약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발표는 5일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7나라가
우리의 꿈의 철도를 만들 기회를 놓고 경쟁할 거였어요. 그중 6나라는 인상적인 역사와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인터컨티넨털 호텔의 대연 회장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인 적은 없었어요. 수정 샹들리에가 얼어붙은 불꽃놀이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7나라 대표들이 반들반들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군요. 넥타이를 바로 매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었거든요. 스페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공작새처럼 뽐내며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중요한 일에서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어요. 스페인은 30년 넘게 고속철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대가들이에요.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뒤쪽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기차들을 보게 됐어요. 매끄러운 은빛 총알이 스페인 시골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영상이 너무 부드럽고 전문적이어서 마치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탈구, 기차는 시속 350km에 도달할 수 있어요. 카를로스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기차들이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이에요. 여러분의 엔지니어들이 모든 비밀을 배우게 될 거예요. 독립적이 되실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거든요. 카를로스는 20분을 더 계속하며 공장들을 보여주고 인상적인 통계를 나열하고 후한 자금 조달을 약속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다음은 중국, 그 다음 프랑스, 독일, 일본 순이었습니다. 각 발표가 이전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신칸센, 자기부상 기술, 수세기의 엔지니어링 역량까지. 놀라운 선택지들에 머리가 어찔어찔했습니다. 6번째 발표에 이르러서는 이미 80% 확신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요. 경험과 기술, 약속의 최고 조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준호 씨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50세 정도로 보였는데 회색머리에 철퇴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물 사업가보다는 제 아들의 수학 선생님 같아 보이더군요. 화려한 발표 자료도 없었어요. 단순한 노트북 하나와 인쇄된 종이 몇 장뿐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어요. 몇 시간 동안 화려한 영상과 자신만만한 연설을 본 후라 이 조용한 남자는 거의 지루해 보였거든요. 오타백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망할 것 같네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박준호 씨가 말을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전에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고속철도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제로였죠. 나라를 현대화하고 싶어서 프랑스의 도움을 애걸복걸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실패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가요? 프랑스가 우리 돈을 가져갔어요. 많은 돈을요. 그리고 기차 몇 대를 줬죠. 하지만 우리를 어른들의 지식을 믿고 맡길 수 없는 아이들처럼 대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리 과정을 볼 수 없도록 정비구역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거든요. 기술 매뉴얼을 달라고 하면 기본적인 운영 지침만 주고 진짜 엔지니어링 비밀은 모두 파리에 꽁꽁 숨겨뒀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도록 익숙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기차가 고장났을 때 프랑스 기술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애걸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하면서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제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조용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하루 18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일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분해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철도 거인들과 동등하게 설 수 있다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팔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영업 제한이 아니었어요.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의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오늘날 한국의 KTX 시스템은 매년 2억 명의 승객을 99.9% 정시 운행률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기술을 단순히 복사한 게 아니라 개선했고, 우리의 산과 날씨에 맞게 적응시켰고, 고유하게 한국적으로 만들었어요. 박 씨가 회의장의 다른 나라 대표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무시당하고 진정한 기술적 성취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차를 팔고 여러분을 영원히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이 그토록 힘들게 싸워서 얻은 것과 같은 기술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러 왔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터졌어요. 예의상치는 전문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짜 감동적인 호응이었습니다. 노디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타백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전의 회의적인 표정이 존경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발표가 끝나고 2주 후 우리 평가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을 위해 짐을 쌌어요. 먼저 스페인에 가고 그 다음 한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거였거든요.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건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았는데 제 사무실보다 더 많은 기기가 달린 럭셔리 버스였습니다. 호텔은 궁전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짝거려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거든요. 오타백이 황금빛 로비를 걸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철도 강국이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이네요. 다음 날 아침 스페인 기차에 탔어요. 그걸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매끄러운 은빛 차체가 햇살 속에서 칼처럼 번쩍거렸거든요. 안쪽 좌석들은 대부분 사람들 차보다 비쌀 것 같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쌓여 있었어요. 시속 300km로 스페인 시골을 달리면서 카를로스가 거대한 창문 너머 명소들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이 지형 위를 얼마나 부드럽게 미끄러지는지 보세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스페인 엔지니어링의 진수죠.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기차가 공기 위에 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완벽한 정밀도로 로봇들이 기차 부품을 조립하는 깨끗한 공장들을 견학했어요. 스페인 엔지니어들이 완전한 자신감으로 기술을 설명해줬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수십 년간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왔어요. 우리 전문성에 근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3일간의 방문이 끝날 때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경험, 기술,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약속까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미 80%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박준호 씨가 공항에서 단순한 승합차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럭셔리 버스도 레드카펫 대접도 없었어요. 호텔은 괜찮았지만 별로 화려하지 않았죠. 환영 만찬은 따뜻하고 친근했지만 카를로스라면 얼마나 평범한지 보고 웃었을 거예요. 오타백이 조용히 불평했습니다. VIP 대접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10억 달러짜리 결정을 내린다는 걸 모르는 건가? 다음 날 아침 KTX에 올라탔어요.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 기차였죠.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괜찮아 보이긴 했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내부는 편안했지만 스페인 기차처럼 럭셔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제 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을 가속하며 달리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페인 기차와 거의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산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가파른 비탈, 급커브, 수없이 많은 터널들 말이에요. 스페인 기차는 평평하고 직선인 선로 위를 미끄러졌었어요. 이 한국 기차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지형을 정복하고 있는데도 똑같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사막과 산악 환경에 딱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박준호 씨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하나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막 환경을 정확히 재현해 놨더군요. 거대한 팬들이 우리 크질쿰 사막 못지않게 거센 모래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온도 챔버에서는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타는 듯한 여름을 재현했습니다. 기계들은 기차 부품들이 절대 고장나지 않도록 수백만 번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모래 환경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공기 필터를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들을 보며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어요. 모든 단일 부품이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도전에 맞게 수정됐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명백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철도만을 위한 혁신적인 내사성 브레이크를 개발했어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브레이크는 심한 모래 폭풍에서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것은 완전한 성능을 유지해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겠어요? 다음 2시간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모두 우리의 혹독한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극한 열기를 위한 첨단 냉각 시스템, 사막. 바람에서 안정성을 위한 특수 바퀴 조립체, 변화하는 날씨 조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센서들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은 박준호 씨가 마지막 약속을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본 모든 것,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기술, 모든 혁신, 30년간 배운 모든 교훈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차를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철도 전문성을 구축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30년 전 한국은 정확히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됐었죠. 오늘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할 기회가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 말이에요. 가슴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기차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타슈켄트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처럼 느껴졌어요. 스페인과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머릿속이 계속 바쁘게 돌아갔거든요. 옆자리에 오타백이 놀라움에 고개를 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렇게 틀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인정하더군요. 공항에서 그 단순한 승합차를 봤을 때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직했던 거였어요. 통로 건너편에서 노디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선물이 평범한 포장지에 쌓여와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비행기 창문 밖 아래 구름들을 바라보며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은 럭셔리함과 수십 년의 경험으로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파트너십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타슈켄트에 도착하는 순간 교통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부서장들이 2시간 내에 메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동료 여러분. 긴 나무 테이블맨 앞에 서서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을 모두 방문한 후 우리 평가팀은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노트북 버튼을 클릭하자
한국 방문 사진들이 뒤쪽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를 테스트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위원회 멤버들은 다음 1시간 동안 비용, 일정, 기술 이전 협정에 대해 자세한 질문들을 했어요. 모든 답변이 우리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한 투명성, 종합적인 훈련,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했거든요. 3일 후 대통령궁에서 최고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긴장된 기분이었어요.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직접 국제 언론에 우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경쟁했던 7나라 대표들이 모두 우아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 자신들 나라 이름이 불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카를로스는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약간 걱정스러워 하더군요. 한국의 박준호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손을 차분하게 무릎에 올리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새로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교통의 미래를 건설하는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한국 대표단이 기쁨에 넘쳐 환호했어요. 박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일어나서 우리 대통령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기차가 제작되고 있는 한국 창원 공장을 방문했어요. 우즈베크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일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기술자들은 기차 운영법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첨단 기술 이상의 것을 줬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어떤 나라든 결단력과 올바른 파트너와 함께라면 기술적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다는 증거를 준 거였거든요. 첫 번째 KTX가 8개월 후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어요. 3,500만 우즈베크 국민의 희망과 꿈을 싣고 우리 시험 선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한국 친구들에게 조용히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선택이 가장 뻔한 선택이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파트너십이 공유된 투쟁과 상호 존중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약자가 챔피언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